시 나태주. 그냥 줍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이제 꼭은 아닌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견하는 인생, 하나는 발명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발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다시 창안해서 다시 새로운 것, 낯선 거,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발명이에요. 발견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발명하면 놀래요. 근데 이제 발견하면 기쁨이 있어요. 시도 어디에 그냥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보석들을 쓰레기인지라고 알고 버린 거예요. 그걸 나는 줍는 거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시인이 안 했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게 그거예요. 자세히 안 보고 오래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해라 그러면요 한 2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시 쓰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여유라 그럴까, 정서적인 여유, 삶의 여유, 그리고 인생의 여유,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시는 문해교육에서 나온 결과물로 나온 시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70살 넘어서 비로소 한글을 아는 사람들. 그때 눈을 떴으면 실제로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은 이제 사물을 보는 건데 두 번째 눈을 뜨는 것은 글자를 아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 뜨는 것은 자기 영혼을 느끼고 영혼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소통하는 것이 세 번째 눈 뜨는 거거든요. 근데 글자의 눈이 뜨여짐으로 영혼의 눈까지 뜬 것을 보고 거기에 놀라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만족하자, 내가 먼저 기쁘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글을 쓰십시오. 그래서 그 글이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윤동주 선생이 글을 씁니다. 윤동주 선생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살립니다. 194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해. 근데 지금 80년 동안 뒤에 나오는 많은 목마른 영혼들을 먹여서 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 무엇이 없을까요? 시간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 그 세 가지가 다 없으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에요. 돈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건강 어렵고요. 정서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인의 80%가 정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요. 정서적인 요인이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문제? 본인의 문제. 본인의 문제. 본인이 컨트롤해야 돼요. 시를 꼭 읽지 않아도 아름다운 유행가를 잘 듣고 뭐 이래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문화적인 요인을 자꾸 자기가 즐기고 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로트라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루한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노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늙었다고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푸근하고 여유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얘기 잘하고 동네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너나들이 이렇게 소통을 잘하면 그렇게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자꾸 자기가 갖고자 해서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걸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골목길에서 여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와,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걔가 나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엽다. 그랬더니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를 썼어요. 예쁘구나 생각했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말했더니 꾸벅 인사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이 이와 다르지 않다. 제목이 어린아이라는 시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백담사에서 나한테 2천만 원짜리 상을 줬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상을 주게 2천만 원짜리를 주게 한 거예요. 나 이름도 모르는데. 와, 나중에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써졌을까? 왜 걔가 나한테 웃었을까?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먼저 웃은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냥 무뚝하게 그냥 찡그리고 지나가는데 아이가 나보고 웃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꽃이 나보고 웃을까요? 꽃은 웃지 않아요. 그냥 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웃었기 때문에 꽃이 웃는 것으로 내가 느껴지고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부드럽고 순하고 맑고 본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인간이 아주 못된 인간인데 시 써서 그만큼 한다고. 시 안 썼으면 영창 갔을 것이라고, 감옥 갔을 것이라고. 그거는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쓴 덕이고 시를 쓰고 읽은 덕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시가 나를 살렸어요. 다른 사람의 시가 나를 살렸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외로움도 달래줬고, 내가 포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좀 부드럽게 마음을 갖게 했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시에게 말해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지금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네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좋은 영향을 당했으니까, 그런 것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해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시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시여 가라. 가서 너도 누군가를 살려라.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태주인데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네요. 지구에서 하차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전집을 냅니다. 근데 이번에 전집은 실패한 시집의 시들도 다 넣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0대 때는 고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근데 이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실패한 것까지도 다 전집에다 넣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즘 제가 와 있는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디 본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좀 용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다 놓는 게 어떨까.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고 시인데, 우리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만하면 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자리에 두고 옵시다. 네, 고맙습니다.